남북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했다고 해서 전쟁 공포가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아주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 포함된 그 종전선언 논의를 많은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연내에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효력이 있어서 예를 들면 유엔사의 어떤 지위를 지금 그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좀 주한미군을 어떤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평화협정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서로 개념을 달리 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그 시기에 대해서 엇갈리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아일보 문병기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린다면 이번 공동선언에서 그 영변 핵시설 동창립 폐기와 같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핵화 합의가 이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는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가능하면 연내에 답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종전선언을 추진하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가급적 이게 종전선언은 저는 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의 그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한에 대한 또 상대적인 상응 조치들이 취해진다 그러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어떤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하시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북한이 이제는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부분에 대한 합의 수준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재 핵을 포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수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평가하시는지 그거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이때도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루셨는데 사실 그때 합의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그 평양 공동선언의 소중한 합의들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노력을 해가실 계획이신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그 북한은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6.15 선언이나 14선언은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 정부들이 6.15 선언이나 14 이런 정상선언을 마땅히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마 말씀하시고자 한 취지는 그 뜻이라기보다 과거의 9.19 공동성명 또는 1.3 합의 같은 6자 회담을 통한 그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느냐, 아마 이제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 6자 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 비핵화 합의는 맞으면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그런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또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간의 양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정상이 국제사회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 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제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죠.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착된 국면들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에 그 비핵화 합의는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